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들 하시죠? 네. 자, 이 세상에 우리 살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요. 돈은요? 자녀들의 교육은요? 예, 그러나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그죠? 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특히 왜 입안의 얼굴 모양과 입안의 모양이 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교합이라는 말씀 아십니까? 예, 예. 예를 들면 흔히들 치아가 삐뚤삐뚤한 걸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옛날에 치아를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오복이란 그 단어를 쳐보시면 치아가 오복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보통 상서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임금님한테 그 글을 올리는 글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곳에 보면 오복에 치아가 안 들어가요. 예. 그러나 통속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그 평민들 사이에서는 치아가 오복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치아가 그 상서에는 안 들어갔지만 평민들 사이에서 왜 오복 중에 하나로 치아를 늘 생각했던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오복에 하나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근데 왜 치아하고 얼굴하고 입안하고 그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뭡니까? 그 대골이라 그러죠. 예. 예. 이제 좀 더 좋은 말, 좀 더 이렇게 말하기 좀 유식한 말로 두개골. 예. 또는 머리뼈. 예. 자, 여기 보시면, 그죠? 요게 머리뼈, 두개골. 예.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근데 이 두개골은 한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두개골 하면 하나로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되어 있죠? 이게 22개의 뼈로다가, 예. 22개의 뼈로, 물론 귀 속에 보면 양쪽에 3개, 3개, 6개, 토탈, 조그만 귀 속에 보면 조그만 뼈가 있어요. 그래서 귀 속에 있는 뼈가 움직이면, 이비인후과 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 병명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 뼈를 제외한 나머지 뼈가 22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뼈들이 전부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뼈들이 이음새라고 하는 그 의학적인 용어로 봉합선. 마치 우리가 옷을 꿰맬 때 두 조각을 꿰맬 때 뭘로 꿰맵니까? 실로 이렇게 꿰매죠. 그 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봉합선인데 그 봉합선이 여기 두개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금이가 있죠. 이 금이 봉합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봉합선이 조금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게 이렇게 다친다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봉합선이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봉합선이 어떤 형태로 돼 있냐 하면은 우리가 지퍼라는 거 아시죠? 지퍼. 예. 여기 지퍼 모양 보이시죠? 지퍼 모양 같이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도 있고 맞물려 있는 형태도 있어요. 특히 여기에 보면 이 선이 보통 지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퍼 형태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형태는 그냥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형태는 여기 옆에 있는 옆머리뼈. 또 축두골이라고도 하는데 옆머리뼈는 이 고기에 보면 아가미처럼 그냥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여러 형태로 서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아주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우리 창조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봉합선에 무척 중요해요. 왜? 이 봉합선이 없다면은 가령 예를 들면 뇌에 보면 압력이 올라간다는 얘기 들었죠? 뇌 압, 그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팽창을 할 때 압력이 있으면 좀 팽창 좀 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팽창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자 다리 보면 있죠. 다리에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쇠판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죠. 지나가다 보면 덜커덩하고 또 지나가다 보면 덜커덩하죠, 그죠? 거기에 사실은 보면 그 쇠판 이렇게 열어보면 딱 붙여놓지 않았어요. 약간 여유 공간을 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유 공간을 놓은 거예요. 기차 철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머리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열려진 상태예요. 그죠? 여기는 지금 원래 상태고 열려진 상태. 네. 그런데 우리 두개골은 숨을 쉬어요. 그래서 머리가 숨을 쉰다는 얘기 들으셨죠? 내호흡이라는 얘기도 들으셨고. 그죠?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리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양쪽에 만져보시고 사실은 눈을 살짝 감고 숨을 들이셨다 크게 내셨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두개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팽창, 그렇죠. 심장 뛰는 것처럼 이게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조화롭게 아주 리드믹하게 이게 조화롭게 아주 순조롭게 이게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될 때 병이 오는 거예요. 네.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우리 두개골은 뭐야? 잘 디자인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숨을 들이실 때 어떠냐면 이렇게 팽창을 해요. 숨을 들이실 때는 이렇게 팽창. 두개골이 숨을 내쉴 때는 수축하고 팽창과 수축, 팽창과 수축.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사실은 팽창과 수축을 다 합니다. 이 물질도 다 팽창과 수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의미로 보면. 자, 우리가 지구도 우리가 보면은 밀물과 뭐가 있어요? 썰물이 있죠. 그것도 왜 그런 겁니까? 팽창과 수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신기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팽창과 수축. 예. 그런데 왜 그럼 이 팽창과 수축이 중요한가 하면 이 머리뼈 안에는 뭐가 있냐면 뇌가 있어요. 그죠? 뇌가 있고 또 중요한 건 척수가 있어요. 척수가 뭔지 아세요? 자, 그렇죠. 이게 뇌가 있어요. 뇌가 이렇게 쭉 밑으로 연장돼서 그 허리뼈까지, 예, 그게 척수라고 해가지고 뇌 신경의 연장선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여기 이 단단한 머리뼈에 그 안에 그냥 있으면 왔다 갔다 유동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우리한테 뭐를 줬냐면 그 안에 물을 담가놨어요. 물. 자, 우리가 뇌가 무겁거든요. 그 뇌가 무거운데 그 뇌를 또 가볍게 또 하게끔 하나님이 또 물을 넣어놨어요. 거기다. 자, 우리가 수영하면 어때요? 몸무게가 느낌이 어때요? 가볍게 보이죠? 가볍게 느끼죠? 마찬가지예요. 뇌도 이 머리 안에 그 물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셔가지고 거기에 보호도 하고, 그죠? 만약 우리 머리 탁 부대봐요. 그러면 충격받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라 담궈 있으면 충격 덜 받겠죠? 예.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걸 뇌척수액이라 그래요. 예. 뇌척수액인데 그 뇌척수액이 또 얼마나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는가 하면 지금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음식도 있고 또 음식 말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기. 예? 그렇죠, 공기, 산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잠 잘 자고 잘 먹고 그다음에 화장실 잘 가면 건강하다고 하죠. 물과 공기와 우리가 특히 음식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입니까? 음식입니까? 자, 물은 하루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물은 하루 안 먹어도 살죠. 근데 뭐를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그렇죠. 자, 호흡은 하루가 아니라 여기서 10분 이상 숨 안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 마찬가지로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호흡을 우리가 여기 들이마시잖아요, 그죠? 그게 산소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 좋은 데가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산소하고 내 척수액, 아까 물 있죠? 거기에 이동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요. 근데 우리 몸의 척추에 보면 신경하고 혈액이 쭉 나오거든요. 간도 가고, 위도 가고, 대장에도 가고, 신경하고 혈액이. 거기에 내 척수액이 아까 척수라고 하는 그런 신경을 담궈 놓고 거기다 영양분도 공급하고, 보호도 하고, 중요한 아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 신경 전달 물질도 이 척수액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척수액이 보시면 이렇게 저 파란색 있죠? 저게 내 척수액이 이렇게 감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 구석구석 다 이렇게 감싸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 머리뼈가 팽창과 수축을 잘 해야 아주 조화롭게. 그래야 내 척수액도 안에서 잘 이동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내 머리뼈라고 하는 형태가 좋아야 그 안에 있는 머리뼈, 내 척수액도 어때요? 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럼 여기서 내 척수액의 그 역할이 있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보호작용하는 거, 완충작용, 딱 붙을 때 완충작용. 그다음에 아까 어떻게 해요? 뇌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노폐물,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시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나쁜 공기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노폐물을 여러 가지 또 그 해로운 물질, 위험 물질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오면 뇌로도 가거든요. 왜냐면 호흡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것을 또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 화장실 가듯이. 근데 그 내보내는데 그 내척수액을 통해서 내보내요. 거기서. 근데 그러면 내척수액의 흐름이 좋아야 그 잘 내보내겠죠. 마치 우리가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파이프라인이 잘 이쁘게 잘 돼 있어야 잘 내보낼 수 있듯이. 그게 막 꼬여 있으면 어떨까요? 잘 안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어디가 찌그러졌다. 그죠? 형태가 예를 들면 비대칭이다. 그러면 대칭인 사람보다는 불리하겠죠. 네,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호르몬 이동에도 그 내척수액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호르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엔돌핀도 있고 여성 호르몬도 있고 그죠? 네, 많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머리뼈가 분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골반이잖아요, 그죠? 네. 골반이 자, 애기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팽창을 하죠. 그죠? 팽창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 나오죠. 근데 아기의 머리뼈는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요. 딱딱하지가 않단 말이죠. 마치 고무풍선과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골반을 우리가 빠져나올 때, 자, 고무풍선이 약간 눌려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야 그 머리 사이즈하고 골반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 빠져나올 때 약간 수축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접혀요. 접히는 공간이 뭐냐면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약간 봉합선하고. 예, 그래서 어린 아기는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요 근데 여기 이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게 아주 길긴 막이에요. 예. 그래서 위에 아까부터 약간 접히면서 나와서 그게 다시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펴질 때
너무 많이 눌렸으면 펴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완전히 너무 심하게 눌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포셉하고 석션. 얘기 들으셨어요? 얘기 날 때 포셉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석션.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심하게 눌리면 나와서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또 정상으로 위치를 가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품하고 애가. 그 다음에 울잖아요. 그럴 때 그때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모유수유 할 때. 이거는 이제 뭐예요? C섹션 할 때. C섹션 할 때도 이게 되게 넓게 자르지 않고 요즘은 조금 자르죠. 그러면 거기를 손으로 짚어서 뺀단 말이에요. 그때도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그 머리가 눌리면은 치아로 그대로 반영이 돼요. 왜냐면 이 머리가 눌리면 이게 성장이 보세요. 애들은 가분수 아시죠? 머리가 여기 크고 여기 작고 그죠? 그 성장하면서 같은 사이즈 되거든요. 어른처럼. 그때 이 하방, 전방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치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덧니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가 어딘가 눌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빨리 어렸을 때 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어릴 때는 머리가 어떻다고요? 유연하니까. 예. 그래서 치아 교정은 가능 안 하면 4살 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예. 보통 12살부터 한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그거는 뭐냐면 아까 어떤 원리냐면 모든 병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 그죠? 그럼 원인을 고치려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4살부터. 결과를 고치려면 12살 넘어서 해도 되겠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얼굴 모습 보세요. 이 치아의 맞물림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빠는 건 몇 발까요, 애가? 이제까지 손가락 빠는 거 뭐 때문에 빤다고 알고 계세요? 예? 정서불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정서불안이라죠. 근데 사실은요, 그것도 맞지만 더 주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두개골이 눌려서인 거예요. 그래서 입천장에 아기가 엄지손가락을 대고 빨면서 꽉꽉 눌러요. 왜? 여기 보면 이게 입천장이거든요? 여기 치아잖아, 그죠? 이거 단면도예요. 이렇게 머리를 여기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단면도. 근데 요게 코뼈예요. 코뼈. 여기 코뼈예요. 입천장 위에 코뼈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코뼈가 여기 가운데 요 제일 중요한 머리의 중심뼈. 저 빨간 거 있죠? 빨간 게 이 머리의 중심뼈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비뼈라 그래요. 나비접자 써갖고 접혀온 걸 나비뼈. 그게 전부 모든 치아를 맞물리고 있어요. 모든 저희 두개골을. 그래서 그게 눌리면 애들이 입천장을 손에 대고 쭉쭉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가 치유하는 거지. 굉장히 지혜스럽죠, 어린아이들. 예. 그래서 그걸 눌러서 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여기에 밥을 묻으면, 자, 손 안 떼고 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흔들거나 뭘 하겠죠. 예. 그래서 그걸 누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입천장이고요. 자, 요게 나비뼈고, 요 코뼈예요. 초록색이 코뼈고, 옆면도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코뼈고, 여기 나비뼈고, 여기 입천장, 여기 꼭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자, 전부 덧니로 나타난단 말이죠. 예, 주걱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앞니가 또 돌출되기도 하고, 덧니가 생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러면 교정치료에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아까 치아가 삐뚤삐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정치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교정치료를 할 때, 자, 그러면 치아만 똑바르게 하는 게 맞을까, 더 현명할까요? 아니면 두개골하고, 여기에 보면 턱관절하고, 3가지가 있거든요, 보통. 왜냐면, 자, 두개골이 있어요. 그러면 이 턱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절을 여기 보세요. 관절이 보면 관절을 이렇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치아가 삐뚤삐뚤하면 두개골하고, 턱관절하고, 치아하고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치아가 교정했다는 얘기는 치아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치아의 위치를 바꿔놨으면 두개골이 아까 치아하고 같이 어떻게 된다 해서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럼 같이 두개골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턱관절을 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 턱관절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요즘에. 아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턱관절이 온몸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 턱관절이, 왜냐면 아래 턱이 우리 몸을 중심 잡는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턱을 앞으로 쭉 빼다 보면, 빼고 이렇게 자세를 보면, 서서 하다 보면 목의 중심이 바뀌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턱의 위치가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할 때 반드시 턱관절과 두개골과 치아 교정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턱관절 주위에 우리 뇌에는, 머리에는 신경이 12개가 있어요. 뇌신경이. 근데 그 턱관절 주위에 뇌신경이 무려 9개나 지나가요. 그러니까 무척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턱관절이. 그래서 턱관절을 안정되게 놓으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금상첨화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두개골과 턱관절과 치아가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치아가 삐뚤삐뚤하다 그러면 어릴 때 미리 나란하게 해주면 계속 평생 살아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건강해서 평생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죠? 우리 건강 이상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턱관절과 두개골과 치아의 중요성이 왜 우리 온몸의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